아, 눈이다. 내일 일정 완전 망쳤어. 어떡하지? 폭설 소식을 듣고 당황하던 소녀.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을 마주합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이에요. 호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제가 사는 곳은 자연은 예쁘지만 너무 조용해요. 가끔은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항상 다른 세상, 더 크고 활기찬 세계를 꿈꿔왔어요. 그런 제게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은 작은 창문 같은 존재였죠. 한국어 자막으로 드라마를 보고 가사 하나하나 해석하며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빠져든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너무 특별하고 독창적으로 보였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살짝 부끄럽지만 잘생긴 한국 남자들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니까요. 세련된 패션 센스에 예의 바른 매너까지 제 마음이 쿵쿵 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 유학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정말 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사실 엄마는 예전에 아시아 학생들과 홈스테이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썩 좋지 않았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엄마는 가족 경제를 돕기 위해 아시아 학생들을 집에 머물게 하셨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방을 지저분하게 쓰더라고요. 수도세도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마음껏 샤워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들은 거의 씻지 않았어요. 한 명은 머리가 떡져서 빗질도 안 되는 상태였고 어깨에 비듬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어린 마음에도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도 참다 못해 어학원에 항의하고 홈스테이를 그만두셨죠. 그리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쪽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씻는 건 물론 잘했지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학생들은 저희 집에 살면서도 우리랑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제가 헬로우 하고 먼저 인사하면 부끄러운 듯 헬로우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처음에는 낯을 가려서 그런가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비슷했어요. 제가 열심히 말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딱 몇 마디뿐이었어요. 엄마는 일본 학생들의 그런 태도를 너무 예의가 지나쳐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희 가족 모두 답답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엄마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앨리슨 또 한국 드라마 보니? 그 아시아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엄마의 이런 말은 매번 제게 찬물을 끼얹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다르다는 걸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제게는 다행히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촌 언니 클로이였어요. 클로이 언니는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다정한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도 했죠. 완전 어릴 때부터 언니는 저에게 우상이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멋진 생활, 전문적인 커리어, 그리고 늘 당당한 모습까지. 언니는 제가 꿈꾸는 한국 생활의 모든 걸 이미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언니와 함께 엄마를 설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기대와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는 여전히 제가 한국으로 유학 가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사촌 언니가 초대했으니 겸사겸사 여행이나 해보자며 따라오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엄마가 마음을 바꾸실 거라는 믿음 반, 불안 반이었어요. 만약 한국에서도 좋지 않은 인상을 받으신다면 그때는 정말 제가 유학 갈 가능성은 물 건너갈 테니까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엔 도시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한강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봐봐. 저 강 이름이 한강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저는 최대한 밝고 설레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서울의 매력을 설명했죠. 하지만 엄마는 13시간의 비행으로 지치셨는지 그래, 예쁘네 라고 무심히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클로이 언니 말로는 연세대 캠퍼스가 정말 예쁘대요.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힘줘 말했죠. 사촌 언니 클로이는 숙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며 앨리슨 드디어 왔구나. 이모도 안녕하세요. 서울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도 언니가 반갑긴 하셨는지 살짝 미소를 보이셨죠. 언니는 먼저 짐 풀고 내일 연세대 캠퍼스부터 보여줄게요.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유명한 카페도 갈 수 있고. 라며 적극적으로 우리 일정을 짜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엄마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따라 제 미래가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은 다르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클로이 언니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학 투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언니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였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그곳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차를 타고 캠퍼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았어요.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잔디밭과 어우러져 있었고 주변엔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가득했거든요. 한마디로 그림 같았어요. 어때 앨리슨? 예쁘지? 클로이 언니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예쁜 정도가 아니야 언니. 여기서 공부하면 매일이 영화 같을 것 같아. 저는 들뜬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평소 엄마는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이미지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직접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언더우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연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학생 시절 이곳에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다며 제가 서 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여기가 바로 내가 졸업사진 찍은 곳이야 라고 말했죠.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제가 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다니게 된다면 언니처럼 멋지게 졸업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우리는 중앙도서관도 구경했어요. 입구에 서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도서관이 웅장한 건 물론이고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거든요. 여기 24시간 개방된 열람실도 있어. 시험 기간엔 자리가 없을 정도야 라는 언니의 말을 들으니 한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 구경을 마친 뒤 우리는 공학관과 학생회관 근처를 지나갔고 그곳에서 점심으로 김밥과 떡볶이를 간단히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엄마도 예상외로 잘 드시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화여자대학교로 향했어요. 언니는 이화여대는 한국에서 여성 교육의 상징 같은 곳이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라고 소개하며 이곳의 랜드마크인 ECC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ECC는 건물 전체가 지하에 지어졌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넓은 계단형 좌석과 유리로 된 벽,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그곳은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여기 봐봐요. 한국 대학 진짜 대단하죠? 제가 흥분해서 엄마에게 말을 건넸을 때 엄마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정말 현대적이고 효율적이구나. 여긴 꼭 백화점 같기도 하다. 엄마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반응에 속으로 기뻤어요. 엄마가 점점 한국에 호감을 가지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ECC를 다 본 뒤에는 캠퍼스 곳곳을 걸으며 언니가 다니던 카페나 공부하던 공간을 구경했어요. 언니는 마치 이 캠퍼스가 자신의 집인 것처럼 능숙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차로 약 30분쯤 걸렸는데 도착해서 캠퍼스 입구를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최고를 상징하는 공간 같았어요. 입구부터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자연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서울대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한국 대학생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잔디밭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조별과제를 하고 있었고 벤치에 앉아 전공서적을 읽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그들을 보고 있으니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사람들처럼 여기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을 때 클로이 언니는 저를 바라보며 그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줬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엄마는 서울대에서도 역시 감탄하셨어요. 캠퍼스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에 몰두하는지 보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앨리슨, 한국 대학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서 공부하면 너도 많이 배울 수 있겠지. 엄마의 이 말은 제게 커다란 용기를 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할 야식을 사러 들어간 무인 편의점에서 정말 웃긴 일이 있었죠. 엄마, 여기가 바로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 무인 편의점이에요.
저는 마치 비밀기지를 발견한 것처럼 신나서 소리쳤죠. 불야성을 이룬 서울의 밤거리에 홀로 반짝이는 편의점. 직원 없이도 반듯하게 정돈된 진열대를 보며 엄마와 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이게 바로 한국의 실내 시스템이구나. 제가 라면 코너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죠.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들어와 과자와 음료수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렇게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도둑질 하나도 안 하고.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키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저기 CCTV 보이시죠? 물건 훔치면 바로 잡혀가요. 그 순간 저와 엄마는 빵 터져버렸죠. 이 귀여운 솔직함이라니. 어머, 너무 정직한 학생이네요. 어머, 너무 귀엽잖아. 엄마가 연신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고 저는 옆에서 배꼽을 잡았죠.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야식을 먹고 오늘 하루 진짜 완전 대박이었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저는 엄마를 향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우리나라랑은 또 다르네. 신기하고 좋다. 옆 침대에 엄마 목소리에서 달콤한 호기심이 묻어났죠. 아까 그 편의점 학생들도 참 기특했어. 저는 속으로 엄청난 환희를 느꼈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한국의 매력을 알고 있다는 게 외로웠거든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 이 설렘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답니다. 드디어 엄마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매력을 알아가시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찼거든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사촌 언니 클로이가 오늘은 서울의 명소들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전날 대학 캠퍼스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기대감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대학 생활이 저의 미래라면 오늘 하루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도 오늘 일정엔 은근히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조금 많아졌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궁궐을 본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직접 발을 들여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클로이 언니가 저와 엄마를 위해 한복까지 준비해줬더라고요. 한복을 처음 입어보는 거라 조금 어색했지만 막상 입고 거울을 보니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긴 치마 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간 것 같았거든요. 와, 언니,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진짜 조선시대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경복궁의 커다란 기와 지붕과 섬세한 단청 무늬를 보며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다소 무뚝뚝하게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경회로 근처에 도착하자 탄성이 절로 나오셨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크고 우아한 건축물이 옛날에 지어진 거라니 믿을 수가 없어. 엄마는 손으로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다가 고개를 들어 지붕을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엄마가 경복궁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걸 알았죠. 경복궁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가니 고즈넉한 정원과 작은 연못이 나왔어요. 정원은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그 안에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산책했을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복잡했던 호주의 삶도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점심은 경복궁 근처 인사동에서 먹었어요. 인사동은 골목골목이 모두 한옥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거리였어요. 언니는 우리를 한 전통 한옥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정말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 같았어요. 나무로 된 문틀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은은하게 울리는 전통음악까지. 모든 게 저를 한국 문화 속으로 깊숙이 빠뜨리는 것 같았죠. 식탁에는 다양한 반찬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나물 반찬, 부드러운 불고기, 따끈한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는데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이내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음식은 건강에도 정말 좋겠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된장찌개 국물을 드셨을 때 저는 속으로 웃고 말았어요. 엄마가 한국 음식에 빠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인사동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에는 아기자기한 전통 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저마다 고유의 색깔과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찻잔 세트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언니가 말해주길 이 찻잔은 도예가가 직접 만든 거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어쩐지 그 찻잔이 특별해 보였어요. 오후에는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언니가 한강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야.
이곳에서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가을 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고 그 위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은 서울의 활기와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야. 서울은 참 독특한 도시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한강 유람선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보는 풍경은 사진으로만 보던 서울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든 것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일정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습니다. DDP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독특한 곡선미에 압도당했어요. 언니는 이곳이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건물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밤이 되자 DDP의 야경은 더욱더 특별했어요. 건물 주변에 펼쳐진 LED 장미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하얀 장미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풍경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상상하던 낭만을 그대로 실현시켜준 것 같았죠. 엄마도 이곳에서는 몇 번이나 사진을 찍으셨어요. 앨리슨, 여긴 정말 꿈 같은 곳이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 하얀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꿈을 보는 것처럼 황홀했지만 저는 갈수록 눈이 거세져 갔죠. 내일도 폭설이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사촌 언니의 따뜻한 제안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날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숙소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는데 이 날씨에는 무리였죠. 언니의 아파트는 아늑했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런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준 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집에서 호캉스 하는 거야. 언니의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따뜻한 이불 속에 파묻혀 내일의 즐거움을 상상하다가 어느새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답니다. 셋째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밤새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엄마, 밖 좀 보세요. 저는 커튼을 확 젖히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느긋하게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창밖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엄마가 감탄하셨어요. 눈이 내린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얗게 뒤덮인 거리와 건물들이 꼭 동화 속 풍경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서울의 겨울 날씨에 대해 찾아봤을 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우리가 여행 중일 때 폭설이라니. 사촌 언니 클로이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기상청에서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했대. 서울에 20.1cm나 쌓였으니 대단하지? 그러더니 언니는 엄마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걱정 마. 여기는 눈이 와도 금방 치워. 한국 사람들 정말 빠르고 부지런하거든. 저는 언니의 말을 믿으면서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호주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거나 강풍이 불면 며칠 동안 도로가 마비되고 공공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다를까 싶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엄마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거리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골목 곳곳에서 삽질을 하며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제설차는 큰 길 위로 흘러나온 눈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엄마는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빨리 치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동안 사람들이 이미 새벽부터 나와서 거리를 정리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선 눈이 오면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치우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같이 치웠을걸? 클로이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제설 작업이 단순히 제설차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쪽에선 주민들이 서로 돕고 있었고 심지어는 주변 상점 주인들까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공동체 정신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호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거든요. 엄마도 그 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앨리슨, 여긴 정말 다르구나. 호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엄마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한국은 다르지.
라고 말했죠. 그날 오후에는 사촌 언니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밖이 춥기도 했고 폭설이 또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만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언니의 아파트가 너무나도 신기한 곳이었거든요. 먼저 온돌 바닥이 정말 최고였어요. 호주에서는 겨울이면 집 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담요를 덮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녀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온돌 바닥이 얼마나 한국인의 지혜를 담고 있는지 실감하셨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언니는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을 조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난방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집안 조명이나 커튼까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감탄했어요. 언니, 이건 정말 첨단 기술이네. 여긴 집에서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환경이 너무 좋아. 엄마도 아파트 보안 시스템에 큰 인상을 받으셨어요. 한국 아파트는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인증 없이 탈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주에선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는데 여긴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엄마가 이렇게 말하시는 걸 듣고 저는 조금 뿌듯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느끼셨던 것 같았거든요. 저녁쯤에는 눈이 완전히 그쳤고 클로이 언니는 우리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옥상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밤하늘 아래 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시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과 새하얀 눈이 대조를 이루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앨리슨, 한국이 점점 좋아지지 않니? 엄마가 갑자기 제게 물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엄마 스스로도 한국을 좋아하게 되셨다는 뜻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응, 정말 좋아요. 여긴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엄마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표정에서 그동안 제가 노력해온 것들이 점점 빛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짧은 며칠이었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되었거든요. 처음 연세대학교를 둘러보며 가슴이 뛰었던 그 감정, 이화여 때의 ECC에서 느낀 현대적인 에너지가 아직도 생생했고 서울대학교의 잔디밭에 앉아 공부하던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제게 정말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게 저를 이끄는 것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제 미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제 유학을 반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인 사람이셨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 나쁜 기억이 많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엄마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이긴 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사촌 언니 클로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언니는 회사에 가야 해서 잠깐 얼굴만 보고 인사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클로이, 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걸 보니까 참 대단하구나. 난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일 줄은 몰랐어. 엄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엄마가 드디어 한국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언니도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사람들도 따뜻하고 특히 일하는 환경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앨리슨도 한국에서 공부하면 분명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줬거든요. 언니가 없었다면 엄마를 설득하는 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카페를 나와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니 한눈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엄마, 여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도시인데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자연과도 어우러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래, 여긴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구나.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도시도 참 깨끗해. 너희 아빠랑 나도 호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지. 엄마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엄마가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셨고 제가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신 것 같았거든요. 남산타워를 내려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이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된 것 같아. 사실 나는 내가 드라마나 음악에 단순히 빠져서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내가 이곳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는 제 유학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간신히 참고 정말요? 엄마 진짜로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여기서 네가 배우고 싶다면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 다만 네가 여기서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약속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저는 엄마에게 꼭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가 낯설고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치 제가 두 번째 고향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저는 엄마의 얼굴에 남아있는 미소를 보며 이번 여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도 이제 한국을 인정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드라마 속에서 보던 낭만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부지런함과 따뜻함, 정말 특별한 곳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성공해서 한국에서 배운 걸 가지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외쳤어요. 한국은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있는 곳이야. 여기서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제 한국 유학의 꿈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호주 소녀 앨리슨 씨의 사연을 통해 한국의 인기를 체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